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바람난 남편의 껍데기를 모두 벗기고 이혼할 때 시부모도 확실하게 응징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딸 둘 키우며 혼자 살고 있어요.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 편을 드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네요. 지금도 가끔 그때가 생각이 나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에 사귀던 남친이 있었습니다. 사귀던 중에 임신이 되었죠. 먼저 취업을 미루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에 알리고 허락을 받은 후 첫째 낳고 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학원 강사로 경력을 쌓고 따로 학원을 차려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학원도 원생이 꽤 있었는데 남편은 대학 때부터 하던 과외도 계속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벌었죠. 둘째를 임신했을 당시 남편의 행동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도 많이 늦어지고 과외를 가는 날에도 귀가가 많이 늦었습니다. 임신 상태로 어린 첫째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핸드폰 뒤져봐도 별다른 특이점은 없더군요. 한참을 의심만 하고 있다가 무심코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봤는데 남편과 상간녀의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잣, 봇 등의 단어들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당신은 내 봇의 주인님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입에 담기도 힘든 대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 발뺌을 할 것 같아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희 언니도 남편의 외도로 첫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해서 살고 있거든요. 언니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 남편과 외도 상태를 급하게 몰아붙였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차분히 증거를 모으고 먼저 간통신고와 상간녀 소송을 했어야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을 것이라고 후회 섞인 말들을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언니에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화가 나는 마음을 눌러 참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는 다른 학원 강사로 일하는 여자였어요. 그 사이에 둘째가 태어났고 둘째가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증거들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주고받은 더러운 문자들이 증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여자와 모텔에 가서는 현금을 냈는지 카드 내역 중에는 증거를 삼을 것이 없었습니다. 남동생에게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말했는데 시간이 될 때마다 남동생이 남편을 미행해 주었어요. 남편이 주말에 과외를 간 상황이었는데 남동생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모텔로 경찰에 신고하고 오라고요? 경찰과 함께 가서 현장을 잡았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 경찰서로 오고 시부모님도 경찰서로 왔죠. 그 여자의 남편은 무슨 일이라도 벌일 듯이 남편과 그 여자에게 달려들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겨우 말렸습니다. 시부모란 사람들은 거기서도 제 탓을 하더군요. 아이들 어릴 때는 남자들 다들 밖으로 눈 돌린다고 그걸 가지고 뭐 이런 사단을 만드냐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났습니다. 제 남동생이 시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중에 저는 당신들과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 법이랑만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곧바로 저는 남동생과 언니의 도움을 받아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매일 전화하고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뭐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고소 취하해주고 집으로 들어와 달라는 것이었죠. 한동안 대꾸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신혼집과 본인 명의로 돼 있는 다른 집도 제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하더군요. 먼저 명의 변경 절차를 밟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더니 곧바로 명의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세금도 시부모님이 도와주었고요. 그 여자에게도 계속 잘못을 비는 전화가 왔어요.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을 안 보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남편에게도 전화가 오더군요. 자기 아내와 남편이 한 번 실수를 한 것이니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일단 만나자고 하는 그 여자 남편의 말에 남동생과 함께 만났어요. 만나서 그 여자와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여주고 언제부터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 번의 실수라고 본인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이란 사람은 무슨 일을 낼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가더군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여자 남편에게 심하게 얻어맞고 몸만 내쫓겨 이혼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남편의 전 재산인 집 두 채를 받고 간통은 취하해주고 이혼은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양육비도 청구했고요. 이혼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 이혼을 포기하고 소송 이혼으로 했습니다. 소송 중에 시부모란 사람들 친정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더군요. 아들의 전 재산을 받았으면 잘 살아야지 왜 이혼을 하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당신 손주들 데리고 사는데 이혼하면 당연히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란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아들 망했다고 큰 소리로 울더군요. 여기 와서 이럴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망할 짓을 한 아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남동생이 시부모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혼 후에 남동생이 남편에게 전화로 얘기했대요. 앞으로 학원은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요. 학원을 또 하면 찾아가서 네가 하고 다닌 짓을 알릴 것이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했답니다. 이후로 양육비는 계속 받았습니다. 이혼하고 3년 정도 후에 남편이란 사람이 저에게 다시 합치자고 하더군요. 양육비나 아이들에 대한 얘기로 가끔 무덤덤하게 통화를 했는데, 제가 마음이 풀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저는 노 했습니다. 전 남편이란 사람은 지금도 아마 본인의 잘못이 뭔지를 모르고 살 것 같아요. 제가 남편에게 받은 것이 있지만 손 많이 가는 어린아이 둘 딸린 이혼녀의 삶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마음속으로 자기가 전 재산을 저에게 주었으니 그 정도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무조건 재결합을 요구하던 전 남편이란 사람에게 더 깊은 실망만 하게 되었습니다. 연인들도 한번 헤어졌다 다시 만나게 되면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외도로 인해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몇 년 전부터는 재결합하자는 소리 듣기조차 싫어서 통화도 하지 않고 문자만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종종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때 그 일이 떠오르고 시부모란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면 화가 나기만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있는데 싫기만 하네요. 외도란 것은 배우자의 마음을 이렇게 오랜 시간 상처를 남기는 일인 것 같네요. 이혼 당시 어린 나이였는데 대처 참 잘하셨습니다.